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옳은 것은 시행자가 아닌 이 기출 문제인데 지정권자는 토지를 수용할 때 지정권자가 수용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주거 도시정비법은 아니고 요거 수용에 관하여 정한 일반법. 이게 뭘 줄인 법일까요, 여러분? 법 제목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법을 줄인 걸까요? 3000번 나온다고요. 300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죠. 수용, 사용 대상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공지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맞지요? 그래서 수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협의 매입 끝 공지법상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유롭게 수용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하가 맞습니다. 국가에 공급되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원형 탈모 3분의 1 딱 외우라 했죠.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새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넘지 않도록. 원형지는 3분의 1, 토지상환 채권은 2분의 1. 지문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정답은 3번. 또 토지상환 채권 딱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발행계획 승인받아서 기명으로 발행하고 이율이나 상환기간의 시행자가 발행자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않아야 되고 특히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 보정을 받는데 국가나 자치단체, LH나 지방공사가 발행할 때는 보정받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4번 특별할 게 없어요. 5번에 토지상환 채권은 개발사업 후에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토지상환 채권은 내가 가진 땅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도 가능하고 만약에 양도양수한다. 취득한 사람은 원부를 바꾸고 채권도 바꿔놔야 대항할 수 있다는 것. 이전 가능하죠. 원형지 공급개발. 여러분 원형지 나오면 틀린 건데 원형지의 전체 면적의 수용 사용 방식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개발을 최소화시켜서 원시적 상태 그대로 저렴하게 땅 주는 거다. 이때 국가나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 등에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이 원형지를 이용해서 공장을 짓거나 학교, 대학교 같은 거 지을 때는 워낙 저렴하니까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이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꼭 명심할 점 원형지의 감정평가를 하고 여기다가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더해서 원형지 공급자 개발자하고 깨끗하게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장 학교 짓겠다고 공급받았으면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안 되면 못 팔아요.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5년 지나야 팔 수 있는데 국가 지자체 등은 매각 제한 안 받죠. 그거 틀린 거. 아마 딱 보면 3번 보세요.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아니죠. 국가나 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 14번에 수용 사용 방식. 옳은 것은 수용 나오면 특별할 게 없죠.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 공시법상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나머지야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야 하는데 국가, 지자체, LH나 지방공사 등은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에 전원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지방공사 LH 동의 얻을 필요 없습니다.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에 직업보정 없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죠. 뭐 망할 일이 없으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 승인 없이 선수금 받을 수 있다. 자,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선수금 받을 때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죠. 승인 받아요. 없이 그러면 틀리죠. 원형지 면적은 3분의 1 초과하면 안 되죠. 3분의 1 넘지 마라. 이렇게. 자, 조성토지,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자, 이 조성토지 경쟁입찰이죠. 삼택지 1공장. 삼택지 1공장, 이것은 추첨이죠. 그래서, 국민주택지, 공공택지, 330 이하의 단독주택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요 네 가지는 추첨. 추첨. 따라서, 이런 문제는 뭐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계획은 꼭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시, 군, 구로부터 인가받는다는 거 꼭 알아놔야 돼요. 시군, 구입니다. 시군, 구. 지정권자 아니에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계획 포함되고,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시행자가 정한다? 기준을 시행자가 누가 정하는지 몰라도 틀렸죠. 시행자가 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나 소나 다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기준인데,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이 환지계획이라는 게 사업 시행자가 만드는 건데, 시행자 속에는 국가나 자치단체, LH, 지방공사, 소유자, 조합 다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다. 이렇게 국토교통부령으로. 그야말로 이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다. 이렇게 해야죠. 틀린 게 답은 2번 나왔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특히 요거 시군구 인가받는다는 거. 요거. 자, 5번에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의 조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치는데 감정평가한 이 가격이 적정했는지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심의가 먼저가 간다라고 낸 적이 있거든요. 항상 행정법에서 심의는 맨 끝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면밀하게 보면 답은 찾을 수 있죠. 자, 토지 부담률이다라고 하는 것. 요건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정규 수업은 다음 달에 할 텐데, 요렇게 토지 부담률이다. 토지 부담률이 높으면 도시 기능은 좋아지고 환지는 덜 받겠지만, 토지 부담률이 낮으면 환지는 많이 받겠지만 도시 기능은 좀 떨어져요.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몇 프로인지 몰라도 얘는 답될 수 없죠. 지정권자가 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60% 넘어서 정할 수 있는데, 토지 부담률을 해놓고 가로치고 지정권자가 정했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다. 이런 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토지 부담률 구하라고 그러면 50% 초과하는 건 무조건 틀린다고 보고, 그럼 얘가 참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자, 공식을 볼게요. 토지 부담률을 구할 때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보류지 면적에다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들어가는 공공시설 면적, 시행자 가진 땅을 빼고, 나누기, 환지계획구역 면적에다가 똑같은 걸 빼는 거예요. 자, 전체 환지계획구역에다가 보류지만 넣으세요. 보류지. 그리고 위아래 공통적으로 시행자에게 들어가는 땅, 시행자가 가진 땅을 빼요. 시행자가 가진 땅을 빼. 그러면 이게 토지부담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 면적하고 보류지만 외워놓으면 돼요. 그러면 자,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이 120만을 줬다. 그리고 자, 보류지 요 두 개만 알면 되잖아요. 이거는 헛수로 주는 거예요. 헛수. 헷갈리라고. 자, 60만 제곱미터 빼기. 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들어가는 공공시설 면적 20만. 이게 바로 토지부담률. 이걸 못할까? 자, 120만, 20만. 자, 100만 분의. 자,
20만 빼서 40만 곱하기 100, 100분의 40, 0.4, 40%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토지 부담률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입으로 떠드세요. 전체 면적분의 보류지, 전체 면적, 환지겠고 전체 면적의 보류지, 면적 보류지,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시행자에게 가진 땅, 시행자에게 들어갈 땅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토지 부담률이 나와요. 그 다음 또 하나, 얘는 50%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 안에들은 볼 것도 없어요. 뭐 55%가 있다, 뭐 이렇게 다 틀려요. 그래서 딱 봐도 답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전체 면적분의 보류지 딱 기억해 놓는 거예요. 오케이? 별거 아니에요. 공법상 계산 문제는 개론에 비하면 유치원 레벨. 채비지. 요 채비지는 원래 환지처분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날 시행자가 취득하는데, 공사 도중에 채비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 미리 사용수익 처분할 수도 있지요. 틀린 것은이라고. 뭐 특별하게 없어요. 자, 다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 사용허가 받지 않고는 조성토지인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왜? 채비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미리 사용 수익뿐 아니고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것. 자, 환지처분 틀린 것. 아유, 환지처분 나오면 여러분, 자, 만약에 3월 1일 날 환지처분에 공고를 했다. 그러면 환지받은 것이 내 것이 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등기 안 해도 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고, 그 땅에 있던 원래 권리들이 소멸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그래서 요것만 딱 알면 돼요. 요것만. 뭐 할 것도 없어요. 공고하고,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다. 만약 여러분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면 지정권자에게 준공인가 받고 60일 내 환지처분.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공사완료 공고하고 60일 내. 딱 외우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이체 환지든 평면 환지든 내 것이 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 다음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자, 5번 보면 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날이 끝나. 이거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아니고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자, 3월 1일 날 환지처분 공고하면 요 날이 끝나는 때, 밤 12시 땡 하는 순간이 끝나는 때예요. 그래서 다음날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아이, 이런 것들이야 뭐.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요. 19번. 환지 예정지. 여러분 시험에 환지 예정지가 나오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렇게 개발하기 전에 땅이, 자,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었는데 개발구역을 지정했다. 그럼 법적으로 도시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들을 싹 다 밀고 반듯하게 바둑판식으로 구역정리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싹 설치해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야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 땅은 공적으로 보류지를 정했다 치고, 그러면 자, 여기서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뭔 색깔로 갈까나? 흰 색깔로 한번 가볼까요? 원래가 A가 요 땅 가지고 있었는데, 자, 공사 끝나서 옆에 땅으로 환지 받기로 했어요. 요 부분을. 그런데 환지 예정지란 것은 원래 환지계 인가 떨어지고 공사하니까 환지 처분 공고한 날까지 사용수익 못 하거든요. 근데 일부가 끝났네. 일부 끝났으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이 땅처럼 사용하라고 예정지를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나의 옛날 땅, 나의 옛날 이 부분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래서 종전토지의 사용 수익권이, 즉 환지 처분할 때까지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지예요. 그 예정지는 처분권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래서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하라고. 그러면 이 땅에 A가 소유자지만 B라고 하는 임차권자에 있다 쳐요.
그 사람은 이 땅을, 종전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데 땅 주인이 옆에 땅 예정받으면 계약 기간 동안 B가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도 들어가고, 그러면 요 위치에 원래 주인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갑이라는 사람은 예정받은 사람이 사용 수익하도록 방해할 수 없어. 그래서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예정받은 자가 사용 수익할 때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종전 땅에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예정지 지정할 때 그 권리의 목적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줘야 임대인, 임차인 분쟁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그래서 예정지 틀린 것은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자, 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개발구역 토지에 대하여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예정지 지정은 임의적 지정 처분이거든요.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다면 해당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나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땅 주인하고 분쟁이 없지. 개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한다. 그럼 미리 그 땅은 공사 끝났으니까 사용 수익뿐 아니고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거.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이러면 자 주의해야 돼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까지 종전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예정지에 가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예정지에 가서. 답은 4번이네. 예정지 지정을 할 때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으면 자 오늘 예정지 지정하지만 장애물이 있다. 치우는데 3일 걸린다. 그러면 치워야 되니까 실제 사용 수익은 따로 3일 뒤에 하라라고 따로 정해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환지계획, 청산금, 옳은 것은 이라고. 뭐 이런 거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제외할 수 있죠. 그럼요. 청산할 수 있죠.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동의 없어도 부지정, 환지 부지정이라는 말 나오면 종전 땅의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 그러면 소송 들어가서 절대 못합니다. 자, 야도 틀렸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가 아니고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를 정한 경우에 그 과부조건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 자, 주의해야 돼요. 3월 1일 날 환지 처분하면 요날 결정을 하고, 자, 확정은 3월 2일 날 확정이 되는 거. 확정. 꼭 기억해. 그래서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계산해서 5년 지난다는 것.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 확정되고 이하가 맞죠. 청산금 이자로부터 분할 징수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자, 이 정도 문제가 도시개발법 수분 문제인데 가장 주제별로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지금 6월달, 7월달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법의 교과서 한 2번 읽고 문제 다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한번 통해서 다시 보고요. 그래서 15개 이상은 맞춰줘야 깔끔하게 우리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땀이 많이 납니다. 몸이 허해서. 자, 여러분, 한 마리 나비가 태풍을 일으키듯 나의 작은 시작으로 공인중개사 출발. 자, 시험 공부 출발. 그럼 작은 출발. 스스로 인생에서 폭풍 성장할 수 있다면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다. 그럼요, 뭐든지 시도를 해야 돼요. 도전적으로. 항로 왔다 갔다. 사람은 왔다가 세월 금방 가잖아요. 금방 죽는데 이것저것 볼 거 없다. 뭐든지 시도를 해야 된다.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공부 시작 잘했다는 거. 그래서 꼭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 매번 보지만 진짜 이 그림 너무나도 멋있다는 것. 멋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단 신청을 하고 뭐 카페 밴드 들어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화이팅 하시고 꼭 합격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